두 아이의 아버지로 평범한 삶을 살던 남성 스트링랜드는 어느 날 갑자기 17년간 함께 살아온 부인과 자식을 남겨두고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는 남은 평생을 그림에 바치기로 했기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 그림을 배운 적도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어떤 설득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화가로서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가 윌리엄 서머셋 mom의 1919년작 달과 6펜스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40세의 나이에 직장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폴 고갱 누군지 아시죠? 고갱님 할 때 그 고갱 아니고요. 그리고 반 고흐, 뭉크, 클림트 다들 익숙한 이름이죠?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대표작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중섭, 천경자, 유영국 누군지 아세요? 일단 분위기상 보면 화가일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것이 이들은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입니다. 이른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서양 미술만큼의 관심을 한국 미술에는 두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왜 예술가들의 이름을 듣고도 딱딱 답이 튀어나오지 않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바로 이런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방구석 미술관 2 한국편입니다. 2020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블랙피쉬, 저자는 조원재, 페이지 수는 424페이지입니다. 2018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예술 분야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독자들을 미술에 빠져들게 만든 방구석 미술관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전작이 서양 미술을 소재로 쉬운 설명과 위트 있는 표현을 통해서 미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감을 걷어내는 데 도움을 줬다면 이번에는 한국 현대미술을 소재로 택해서 그간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한국 미술의 진정한 매력을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미술이라는 분야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데는요, 학창시절 미술교육에 문제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제 학창시절 얘기긴 하겠지만요, 미술 시간에 열심히 그리고 만들고 실습하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이론 수업 이거를 한다면서 엄청난 사이즈의 지식 폭탄을 투하했죠. 그거를 또 열심히 받아 적어서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은 암기 과목이 돼버렸어요. 그냥 잘 외우기만 하면 점수 따기 좋은 인상파, 낭만파, 추상미술, 원근, 투시, 표현주의. 결국 그렇게 미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게 됐고요. 그나마 학창시절에 암기했던 게 남아있는 서양 미술에 대한 지식을 가끔 꺼내서 활용하면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저에게 이번 방구석 미술관 2의 리뷰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어쩌지? 게다가 한국편이라니. 그런데 일단 읽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문학하고 다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문학도 만만치는 않잖아요. 제가 앞서 얘기를 했던 미술에 대한 어려움, 미술 교육의 문제점 등은요, 문학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미술이냐 문학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려운 것에 대한 경험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미술을 낳는다. 이게 책 거의 맨 앞인 7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문장을 읽고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잠깐 책을 덮고 생각에 빠졌는데요. 고작 7페이지 만에 말이죠. 그간 제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미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420여 페이지로 정리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답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삶이 미술을 낳는다 라는 문장이 답이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고전문학 작품을 해석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작품 안에 작가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놓고 자전적인 작품이라고 일컫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이 된 이야기나 사상을 뼈대로 하는 작품들도 있죠. 미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이 녹아있죠.
그래서 자신있게 다시 책을 펼쳐 읽기 시작을 했고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내 생각이 옳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통해 문학작품인 달과 6펜스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 작품은 총 10명의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소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이중섭 화가로 시작해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자 원조 신여성인 나혜석, 한국 최초의 월드 아티스트 이응로,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심플한 그림을 그린 장욱진, 한국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김환기, 국민화가 박수근, 독보적 여인상을 그린 천경자,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돌조각을 예술로 만든 이우환까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들의 인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서 글로 옮겼고요. 특히 그들의 작품 활동과 연결지어지는 삶의 장면은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들이 만들어낸 150여 편의 미술작품을 책에 수록을 해서 이야기와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작품에 등장한 이 한국 예술가들의 삶을 보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서양 예술가들의 이야기하고는 결이 좀 달랐습니다. 뭐랄까,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야기? 다른 데서 이미 접한 사건? 그렇습니다. 1세기에 걸친 한국 현대미술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분단, 한국전쟁, 경제개발 등의 현장에는 예술가들 또한 함께 있었고요. 그 풍파를 거쳐내면서 지금의 예술작품을 탄생시킨 것이었죠. 그렇기에 서양 미술사와는 달리 작가의 이야기가 더욱더 가깝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다 라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것이 이 작품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림 자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동을 얻는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고 작품을 접하는 것이 작은 점, 얇은 선 하나에도 놀라움과 감동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이 책에 담겨있는 예술가들의 삶은요, 어느 소설 못지않게 감동적이고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리해보죠. 이 작품은 한국 작품으로 국뽕한사발 말아볼까?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술가들이 이루어낸 업적, 다시 말해서 한국 미술을 서양 미술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당당히 세계 미술에 합류시킨 예술가들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그것이 가능했던 역동적인 에너지의 유래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예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방구석 미술관 2 한국편 리뷰였습니다. 오늘 리뷰는 작품의 세부 내용보다는 작품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보통 이런 구성인 경우에는 제가 한 챕터 정도만 잡아서 자세히 풀어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참고 자료의 활용이 좀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챕터의 이야기가 한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하다 보니까 막 요약이라는 것이 뭐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